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중동. 뵙습니다. 예, 명절 지나고 네. 명절에서 집에서 스캔만 하고 오셨던. 네. 서강 교수님 덕분에 네, 서강대학교는 나날이 또 발전하고 있고 서강. 석하이 서성한 이렇다면서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그다음에 서성하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그렇지. 네, 서강대의 빛. 박현도 교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뭘 배워보면 됩니까? 일단 뭐 이란에게 돈 준 거는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란에 우리가 줄 돈이 사실 원화로 잡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화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란에 주는 돈이 지금 뭐 원화를 계산하면 한 70억 불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중에 60억 불을 돌려줬어요. 줄 돈이었는데 미국이 방해해서 못 줬던. 그렇죠. 근데 미국이 참 치사한 게 제가 미국에다가도 제가 언론에다가도 글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주지를 못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도 우리가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섭섭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 코로나 때 이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마스크 좀 주려면 시원하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생각하기에 아니 미국에다는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보내놓고 네. 우리한테는 마스크 그 조금 줬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도 안 풀어주지 않았느냐. 사실 안 해줬거든요. 예. 그 코로나 약 산다는 거를. 근데 이번에 미국이 왜 풀어줬습니까? 자기네 이란한테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근데 스파이 5명 잡혀 있는 포로 그렇죠. 교환했어요. 이란이 그 미국 국적에 있는 사람 5명을 잡았는데 스파이 혐의로 예. 그걸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 거예요. 네. 60억 불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작 줘야 될 때는 안 주잖아요. 네. 우리 돈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란 돈이었는데. 그 진짜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줘야 될 돈인데 주지 마 하고 있다가 네. 우리가 주라고 줬어요. 근데 야 돈을 줬으니까 우리 포로랑 교환하자. 그러니까 그게요. 생색은 자기들이 우리는 그동안 이란한테 요건 바가지로 다 먹었는데 바가지로 다 먹고 사실은 그 60억 불을 가지고 이란이 인도적인 물품을 사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거는 단 한 푼도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거는 한국 건 안 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한미동맹 70년을 얘기하면서 올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게 동맹이냐. 우리 이게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자기네 좋은 것만 하면 이게 무슨 동맹이냐. 언제 자기네 이득이 있으면은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미국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왜 그러지? 뭐 콜라 많이 마신 부작용인가? 펩시콜라? 그래서 70억 불 중에서 10억 불은 남기고 예. 60억 불을 줬는데 10억 불은 또 왜 남겼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못 받은 돈도 있고 나중에 사실 다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한 20억 불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란에 뭐 공사해주고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둘이 또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도 그거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겨뒀는데, 예. 그러니까 이란이 화가 나는 거는 우리 통장에 돈이 쌓였을 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예. 지금 1,300원이잖아요. 달러로 치면 그 네. 달러 줄었군요. 그러니까 한 1조를 손해 봤다 이거예요. 지금 돈이 가는 게. 그럼 예전에 이란이 약 필요할 때는 네. 원화를 받아서 네. 그 원화를 가지고 한국의 외환 시장에 와서 달러로 바꾼 후에 달러는 못 받고 유로화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죠. 한국 돈으로 유로화로 직접 바꿀 방법은 없으니 일단 달러로 바꾸고 그걸로 이제 유로화로 가야 근데 되겠죠. 달러는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스위스 은행 같은 데다가 뭐 하는 수밖에 없는 복잡한데 네. 근데 미국이 허용해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도 우리하고 하다가 한순간에 미국이 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란도 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모양새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왜 우리 거를 안 사요? 우리는 입장 중간에서 곤란해서 아주 미안해했던 거 이란이 몰라요? 알죠. 그런데 한국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니네 설득도 안 하고 뭘 하냐. 너희들이 성의와 노력이 없었다. 네, 이라크 같이 한국보다 못한 나라도 그 돈 주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한 게 없지 않냐. 미국이 하지 말라니까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네, 복지부동 자세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복지부동 그 자세로 있다가 미국이 자 이제 줘 우리 포로 풀어야 되니까 네 하고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이란 보기 열받는 거죠. 이자도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무이자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란 이자도 우리가 좀 계산해줬다는 얘기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돈이 60억 불을 어디로 갔냐면 스위스로 갔습니다.
예. 스위스에 가가지고 환전 수수료는 스위스 은행이 부담을 했고 거기에서 이란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까타르에 있는 이란의 은행이 6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이란 은행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포로를 풀어준 거죠. 원래 이슬람은 이자 받는 거 금지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환율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했던 게 이 갑자기 돈을 60억 불이 한꺼번에 나가면 우리도 안 좋잖아요. 예. 우리 외환이 확 비니까. 그리고 이란도 그렇지. 이게 환차가 갑자기 크게 날 수 있으니까 이걸 5번에는 나눠서 줬은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한 달 정도 넘게 걸려서 완성이 되는 순간 풀어줬죠. 이란이. 근데 이게 원화로 있던 돈이라면서요. 네. 우리나라 은행에. 네. 근데 제가 그런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약 70억 달러가 네. 있다. 그 우리나라 돈이면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까? 그걸 안 가르쳐 저도 알라고 노력해봤는데 그걸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70억 불. 진짜 이상해. 사실 많이 손해봤을 겁니다. 네, 손해 억울하죠. 몇 년 묶여놓는 돈이니까. 그렇겠네. 근데 우리가 성의를 너무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외교부는 노력을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전 정부부터 했어요. 예. 우리 외교부는 욕먹을 게 없습니다. 문제는 핵심부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지적인데 2년 전이면 정확히 언제입니까?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예요. 예, 성의 그때부터 없었어요. 안 줬어요? 예.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때 그리고 이란에서 화가 나는 게 그 배 납포했었을 때 수없이 그 총리도 와가지고 약속을 지키겠다 했는데 안 지켰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너희들은 그냥 미국의 심부름꾼이야. 네, 신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돈은 어찌든 우여곡절 끝에 갔잖아요. 뭐 생색은 미국이 냈지만 그러면 조금 이제 화는 완전히 안 풀렸어도 그래도 이제 물꼬는 좀 트인 겁니까? 조금 튀었죠. 근데 적어는 놨어요. 네. 한국 어떻게 했는지 다 적어놨고 한국 이놈들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우리 외교장관하고 이란 외교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예. 그래서 뭐 악수도 하고 나름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고 이란도 이제 한국이 꼴배기 싫으면서도 이렇게 또 화를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죠. 그렇지. 진짜 화내면 말도 안 하죠. 네, 근데 꼴배기 싫으면 아예 상대도 안 하죠. 예, 근데 예. 만나주고 하는 거 보면은 이란도 우리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도 좀 더 성의를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이란도 아쉬운 게 지금 사실은 중국한테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그러니까 바구니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다 담지 말라. 이란은 대한민국을 왜 필요로 해요? 우리는 뭐 석유나 좀 갖다 사다 쓸까? 뭐 이렇게 리스크를 분리할 수 있죠. 한국이 그래도 산업 국가로서 할 게 많은 나라니까. 예. 이란의 산업 개발 그렇죠. 이거를 지금은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중국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 다 담는 거는 위험한 거죠. 이란 입장에서도. 그럼 한국이 상황만 되면은 한국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이 이런저런 제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언젠가 제재가 풀리고 나면 네. 개발 수요라든가 뭐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한국도 필요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럼요. 한국도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도 이란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뿐이죠. 사실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제재 대상만 아니면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다 겁이 나는 거예요. 제재 때문에. 기업들도 예, 기업들도 겁이 나는 거. 겁나긴 하죠. 뭐 예. 현실적으로. 그냥 인도적이라든지 제재에 걸리지 않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은행에서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그렇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아니 예를 들면 수도꼭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판단 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일단 이란한테 돈을 줬으니까 우리는 일단 숙제는 했다. 일단 숙제는 숙제는 했다. 하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란을 좀 더 잘 보고 관찰을 하면서 계속 쉽게 말하면 요즘 뭐 콩글리시인데 스킨십을 좀 해야 된다. 네.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란한테 원하는 게 추측했듯이 석유예요? 석유 사실은 어차피 돈 주고 석유보다는 사오는 건데 그 이란 발전이죠. 이란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거기 가서 공사 따고 싶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란 우리 대사님이 재미있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란은 풀리기만 하면 우리가 화장실부터 나라 전체를 다 한국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안타깝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에서 할 게 상당히 많은 나라이긴 해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한국이랑 왜 친하려고 그랬죠? 한국이 여러모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최고 나쁘죠. 그러니까 이란 핵심층에서 한국에 대해서 보는 게 좀 네. 약간 고가운 면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나아진다면은 한국과 할 수 있는 산업 발전이 많잖아요. 한국은 어차피 가서 돈 버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산업 발전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과 하는 거를 선호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할까요? 이란은 제재는 받고 있긴 한데 예. 미국이 미국이 그냥 일단 뭐 좀 조금 느슨하게 눈 감아주는 상황, 뭐 쥐잡듯이 잡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을 의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야박하게 하면 중국으로 붙어버릴까봐.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말 들으면 또 이란 정부가 또 화낼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이 이란을 봐주자 그런 건 아닌데 예. 쥐잡듯이 잡았던 상황에 비하면은 조금은 더 지금 부드러운 상황이긴 하죠. 서로 포로하고 돈도 교환했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 거는 맞고, 어쩌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큰 결단을 해서 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는 해보는데, 근데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얘기한다라는 게 너무 거짓말쟁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 지금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이 중국하고 뭐 친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이 쫙 나타나서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이렇게 손잡는 것도 만들고 뭔가 중국의 사실은 외교 활약상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어떻게 이란하고 사우디를 손잡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그렇긴 하던데. 근데 뭐 중국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 양쪽이 서로 필요했어요. 이란도 필요했고 이란도 필요하고 사우디도 필요했다. 필요했고, 예, 사우디도 필요했기 때문에 네. 필요 때문에 한 거지. 뭐 중국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둘을 뭐 붙인 건 아니죠. 예, 필요합니다 둘이. 그러니까 사우디도 더 이상 싸움하기 싫어하고, 이란이랑 그렇죠. 두 나라는 거의 진짜 싫어했잖아요. 중동의 네. 숙적이었는데. 예? 싫어하지만 여기서 계속 싸우면 이란이 직접 때리지는 않거든요. 네. 이란 쪽에 편에 들어선 예멘의 후시 반군이 사우디에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뭐라도 날리면 그러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요즘 뭐 네옴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 방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예, 그게 뭐 걱정이었고 이란의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히잡 시위가 사우디가 후원하는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언론사가 죽어가면 살리고 계속 여론을 아하.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들보다 2배를 줘요. 월급을 예, 이란 인터내셔널이 일하는 신문사는 예. 그 돈은 사우디로부터 나온다. 사우디에서 나오죠. 야. 진짜 싫겠다. 진짜 싫겠어.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냥 파묻힐 수 있는 사건들이 예. 이란 인터내셔널이 다 쑤시고 다니면서 다 하니까 이게 파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을 잡은 거죠. 그런데 화해한 건 아니고 예. 뭐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대사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거. 그걸로 아직은 대단한 관계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차가운 평화. 그러니까 2016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우디가 좀 약간 열받았던 게 뭐냐면 아니 니네 그 같은 이웃끼리 좀 차가운 평화라도 해라. 그대로 콜드 피스란 말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차갑게라도 평화를 좀 해야지. 이웃끼리 그렇게 싸워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오바마가 2016년에 한 얘기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웃들과 좀 그래도 좀 차갑게라도 좀 지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싸우지는 말자. 뜨겁게 싸우지는 말자.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일종의 평화가 필요하니까 사우디도 네. 무슨 앞으로 관광 대국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석유 파는 거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우디니까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란하고 그렇죠. 차가운 평화라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우디가 관광을 개발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사우디가 타겟으로 하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30년까지? 모르겠어요. 1년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사람이 1억 명. 1억 명이요? 1억 명. 근데 사우디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두바이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두바이는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바이는 환승객으로 많지만 우리 사우디는 환승객 아니라 사우디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을 1억 명을 만들겠다는. 1억 명이면 좀 과한 것 같은데. 뭐 지금 2천만, 3천만까지는 가거든요. 예. 그런데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할만하겠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더 나아가서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같이 이란에다 투자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예.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그게 사실은 사우디식 햇볕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미국이 일단 막았어요. 너 그것도 제재 지켜야 된다. 아직 이란 제재 중이다. 니네 지금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묶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죠. 경제적으로 묶어지면은 그렇지. 더 싸움 컨트롤 쉽죠. 많잖아요. 뭐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의 외교 장관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그 제재 되기 전에 트럼프가 하기 전에 사우디 이게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많이 그 경제 관계를 맺어 놓았더라면 그게 아까워서라도 제재를 못했을 텐데 그거죠. 그건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란식 햇빛 정책을 못했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햇빛 정책을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아무튼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 그러면 이 사우디가 이란하고 손잡은 건 미국과 큰 관계가 있는 액션은 아니고. 네, 미국과 큰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우디 자체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 돌아가는 중동의 상황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상황을 보면은 예. 딱 누가 생각나냐면요. 2009년부터 외교장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튀르키예에 예. 다부토올루라는 아주 뛰어난 외교장관이 있었습니다. 예. 이 외교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정책이 Zero Problem with Neighbors예요. 이웃과 문제가 없는 외교정책. 이거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는 말이 쉽지. 이웃이랑 제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래서 제로 프로블럼으로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예. 왜냐면 박수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외교장관 물러나고 그리고 에르도안이 이상하게 하면서 이분 내치고 그러면서 지금은 튀르키예가 몇 년 동안은 문제밖에 없는 외교 정책이거든요. 예. Nothing but problems. 예. 네. 그래서 튀르키예가 엉망이 돼버렸는데 지금 그 제로 프로블럼 정책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모방하고 해보려고 있다고 한다. 봐도 무방하다. 아하. 되게 실리적인 친구들이네요. 요즘 네. 사우디와. 그렇죠. UAE 는. 실리적으로 주변 국가들하고 계속 좀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기야 관광 내지는 허브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네.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공항에 폭탄 터지면 그럼 못 가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거기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산업 다각화를 하려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주변과 필요한 조용히 건, 해야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란이 핵을 있으니까 사우디도 우리도 핵 가지고 있겠다. 그건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가 손을 잡은 거와는 또 별도로 핵 경쟁도 이렇게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던지는 큰 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 꼬셔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건을 내걸은 거죠. 이스라엘한테는 팔레스타인 문제 일단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덜컥 잡으면 이거는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이거는 견뎌내기 어려웠거든요. 예. 잘못하면 정권이 휘청휘청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 왕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책이 없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해서 안 된다고 계속 막아왔는데 그거를 어기면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한테 그걸 던져놨고 미국한테는 세 가지를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우디가 제일 걱정하는 사실 이란의 공격이잖아요. 예.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미국이 즉각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냐? 수호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수호 조약, 방위 조약을 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첨단 무기 팔아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좋은 무기를 팔고 다른 나라들한테는 좋은 무기를 팔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똑같이 좋은 무기를 팔아라. 그 세 번째로는 우리 핵 개발을 하는데 농축도 하겠다.
세 가지를 던져놓은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뭐 방위 조약을 맺으면은 농축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있는 거나 다름없다. 예,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걸려 있는데 그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예. 얘기한 거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가장 위협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가지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라도 가져야 되겠다. 예.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한 평화, 완전한 뭐그 우방이 된 게 아닌데 저기서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렇게 농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될 거면 우리도 당연히 가져야죠 하는 말을 주장할 만한데 옆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중동에서 핵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갖겠죠. 뭐 네. 이제 당장 이집트도 가지려고 그럴 거고요. 그렇습니다. UAE도 당장 가지려고 그러겠죠. 예. 농축만 하면 되니까 뭐 원자력이 있으니까. 그럼 주변국가 다 가지면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세계 질서 자기가 대장을 할 수 있는 세계 질서가 흔들리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복잡한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에서는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역시 이란이라는 거죠. 중동 국가들에서 가장 군사력이 세니까요. 이란,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제일 군사력이 셉니다. 사우디가 후원한다는 그 이란의 신문, 네, 이란 인터내셔널. 이란 인터내셔널은 괜찮아요. 정부가 보통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면 뭐 기자 뒷조사도 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가서 암살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피해간시키기도 하고 수단이 없어요. 그냥 쟤들 누가 월급 주는 거야 정말 짜증나 힘들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본사를 뒀었어요. 네. 2배로 월급을 줬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란 사람이 하는 신문사예요. 영국에 있지만 예, 영국에 이란의 소식만 해요. 이란 인터내셔널이니까. 인터넷이니까 다 예. 누구나 다른 나라는 안 해요. 이란만 해요. 이란만. 오로지 이란만. 근데 위치는 영국에 있고 영국에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는 이란 쪽에서 계속 이쪽을 손을 보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영국 경찰이 다 막았고 영국 경찰도 야 힘들어. 여기 있지 말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올 초에. 근데 그 기자들은 다 이란 기자들이에요? 뭐 그렇죠. 거기 이란 기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외 이란인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이게 여러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 월급 2배 줘야 되겠네. 런던 물가도 비싸고 당연히 해외에서 체류하면 그럼요. 이란 인건비 주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란 신문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으면서 약간 이 수위가 낮아졌어요. 이란 인터내셔널. 네. 그 처음에는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란 기사 오다가 금방 없다가 사라져요. 기사가 사라진다고요? 예, 톤다운 시키고. 기자가 올려서 출근을 하고 데스크가 뒤에 와서 야, 빨리 내려. 요즘 너 분위기 몰라? 그런 거네요. 예, 이게 영향력이 크니까. 와. 그래서 사실은 뭐 이란에서도 골치 아프죠. 예전에 독일 언론인이 이렇게 몰래 찍어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때는 막을 수라도 있었잖아요. 예. 못 들어오게 받고 내면 뉴스위크나 이런 데 잘라서 들어오기도 했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막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다 프락시로 써가지고 다 프락시 서버 써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다른 거 다 보고 있고. 야. 사우디에 저 이메일 하나 보내봐요. 뭐라고요? 우리도 좀 돈 좀 보내주면 이란을 씹어줄게. 또 이란한테도 보내서 야 이거 이만큼 준다는데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야, 진짜 웃긴다. 이란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좋은 일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우디가 뭐 이란 말 들을 일은 없을 테고요. 예. 결국에는 사우디가 시간 문제지 이스라엘과는 손을 잡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근데 그럼 이스라엘로선 사우디가 손잡으면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좋아요. 근데 어우. 국내 정치도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근데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수교를 하면은 네. 덤으로 따라온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사우디만 손잡으면 여러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거거든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동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그동안 무슬림-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 안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죠.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왜 괴롭히냐? 네,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을 양보할 수가 없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손을 잡아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겠죠, 성의를.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는 더 봐야겠지만 아, 이게 뭐 미적미적한 수준으로 해서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 거의 뭐 팔레스타인 야. 독립 이 정도 해줘야 될 텐데 아닙니까? 독립은 쉽지는 않을 것 정도까지 같은데요. 안 해줘도 못 이기는 척 사우디는 그냥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어. 예전에 그 명분을 가지고 그냥 그 꼬장꼬장했던 그 사우디는 없어진 거네요. 네, 왜냐면 팔레스타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문제? 예, 자기 문제, 이란 문제. 아.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어젠다에서 좀 뒷전을 밀렸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도와줬던 나라들도 이제 힘들어하고 예. 너무 지지부진하고 싸우니까 뭐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몇 년 사이에 계속 지금 어젠다에서 뒷편으로 갔습니다. 제일 예. 첫 번째로 나오는 안이 아니에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데이에 동조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예.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중동에서는 뒤로 밀린 안건이 밀리고 되어버렸어요. 있고 그냥 네. 자국의 이익에 뭐가 부합하느냐? 네, 지금 이걸 다들 따져서 하는 자국의 이익, 거다. 네, 자국의 이익. 예. 그러니까 뭐 범 이슬람, 뭐 범 아랍, 뭐 이런 데이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죠. 아, 그럼 예전에 우리 막 배웠던 시아판이 무슨 그 파벌끼리 서로 우리는 절대 화합이 안 돼. 같은 이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건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저는 예배를 하나만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예. 한국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가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순니하고 시아는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할 수 있어요? 네. 예배가 똑같은데요. 뭐야? 그럼 예배 방식이 똑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근데? 아니 이제 그 예배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예. 그 교리가 좀 다른 거 있는 것뿐이죠. 예. 가깝기로 하면은 예배를 같이 못 보는 거로 따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원수예요. 그래요? 아니 크리스마스 때 같이 뭐 성탄 예배나 미사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은 뭐 부활절 때 같이 합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가면 정신 없고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면 왜 저렇게 앉았다 일어선지는 모르는데 예. 그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 순니하고 시아는 같아요. 형식이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우리가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해. 하는 주장을 서로 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이제 역사 해석이 좀 달라서 예. 역사적인 해석이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 역사 해석이 따라오면서 파생된 신앙의 그 신조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러죠. 예배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양쪽이 서로 그런 거잖아요. 마치 이제 기독 이단이라고 서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시아파 순위파. 아무래도 이제 시아파들이 이단 얘기를 많이 듣죠. 예. 순니들이 워낙 다수니까 9대1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소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니보다 훨씬 소수니까 시아들이 욕을 많이 먹죠. 예. 욕을 해도 9명이 욕하는 거 1명이 욕하는 거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으려면 훨씬 많고요. 예. 나쁜 점 찾으려면 또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공통점인 측면에서 보면은 순니 시아가 그리스도교의 여러 종파들보다 훨씬 서로 가까워요. 아, 진짜 그래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도 보고. 예. 같이 예배 봐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순니들하고 시아들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예. 순니들은 예배를 할 때 이제 절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머리를 카펫에 대요. 예. 근데 시아들은 카펫에 대지는 않습니다. 자연물에다가 대야 돼요. 자연물. 카펫은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아, 순위는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든지 나무든지 종이든지. 종이든지. 보통은 여기 머흐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이렇게 진흙 뭐죠? 그 우리 장기판에 그 장처럼 생긴 거를 예. 흙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편법으로. 네, 거기도 되고요. 편법은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손을 항상 스트레이트로 항상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순니하고 시아를 보려면 그것만 보시면 같이 예배하면 누가 순니인지 시아인지 알아요. 아, 스트레이트로 내리고 있는 게 순니. 네. 순니가 사우디 쪽인가요? 예, 그렇죠. 주류죠, 주류. 거기는 시아는요. 발이 자유로워요? 아니 팔을 이렇게 항상 똑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니는 그렇게 하고 순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아들은 항상 시아가 이러고 항상 시아가 포스트에 있죠. 경직돼 있네. 시아가 경직돼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학생 중에 그 이란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 친구가 이란 축구 대표팀의 한국말 통역으로도 오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너 모스크 가니? 그랬더니 요즘 잘 안 간대요. 왜 안 가? 그랬더니 아우 자꾸만 이거 돌 놓고 하면은 아까 물어보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간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너 왜 이거 하냐? 이거 하냐? 물어보니까 왜 이거 모르면 물어보니까. 이란 쪽에 있는 아. 시아가 약간 좀 더 형식주의.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나름 전통이 다른 거죠. 아, 예. 팔은 그거라니까 네. 순니라니까. 그러니까 순위들도 이렇게 팔을 쭉 뻗는 데도 있는데 시아들이 아주 항상 빠를 그래, 시아가 시아가 더 이러고 예, 있다고. 이거 놓는 것도 시아. 예, 시아. 네, 두 가지가 달라요. 이러는 것도 시아. 예, 예. 아, 시아가 공기가 시아가 딱 공기가 딱 들어있네. 약간 원칙에 강하네. 순니 원칙에. 사우디가 약간 예비군이고. 그러네. 그러네. 아 그래요. 둘이서 또 완전 해석이 다르구나. 야, 그런데도 이렇게 얼마나 같이. 같냐. 그런 데도 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나쁜 점을 찾으려면 서로 나쁜 점 찾으려면 한없이 찾죠. 네. 그러나 순니 시아들이 같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같이 살아도 굳이 예배당 둘로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합쳐서 같이 해요? 아니요, 뭐 둘 따로 있죠. 따로 따로 있는데 있지만 하려고 하면 할 하려면 수는 같이 있다.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개신교들도 하려면 같이 하지 않을까? 많이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른데 어. 그러니까 굳이 각자 교회 가서 하면 되지. 어. 뭐 섞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하지. 아닙니다. 저도 성당에 따라가 봤는데 음. 진짜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달라. 완전. 그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 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완전 다르더라고. 천주교 신자들이 정교회 예배 미사 가면은 기절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미사가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니 시아의 차이가 그거보다 훨씬 커요. 개신교 천주교의 차이인 거예요? 어우,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깝다니까. 개신교 천주교는 그러니까 훨씬 차이 나요. 개신교 천주교는 서로 다른 종교고 개신교 안에 무슨 뭐 침례니 뭐 성결이니 장로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시아 순니 네. 차이라면 네. 그런 차이라고 네. 보면 된다. 성결교 뭐 장로교 침례교는 아. 같이 예배 보거든요. 그렇죠. 예, 볼 수 그렇죠. 있죠. 군대 네. 가면 그냥 기독교 손들 하면 딱 기독교 손들 가지. 저는 침례인데 하면 그런 거 없거든. 천주교 개신교는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지. 또 이제 예배 그러네, 형식에 그러네. 대해서 전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교회죠. 정교회야말로 정말 전통을 2시간을 한다고요? 이게 2시간. 예, 그리고 신자들이 뭐를 하든 신부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순니 시아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교인들이 훨씬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깝네. 생각보다 가까워. 전반적으로 예. 이슬람이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뭐 오해받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자꾸만 순니 시아는 맨날 싸운다 얘기 생각하니까 네. 완전히 다른 뭐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회랑 얘기 좀 이제 해볼까요? 경제회랑. 예. 경제회랑 최근에 중국의 1대1로를 대항해서 인도, 뭐 사우디,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도 그런 거 만들 수 있다. 미국 중심으로 뭐 그런 걸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브릭스에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브릭스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미국의 배신 때리고 중국 편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신문들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극이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사우디가 요즘 좀 삐졌잖아요. 사실 바이든한테 좀 삐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UAE는 예. 어느 나라하고도 손을 잡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나라들하고 다 원래 그런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네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 브릭스도 들어간 걸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릭스에 들어간 거를 중국 편에 들어섰다, 러시아 편에 들어섰다고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친중도, 친미도, 반중도, 반미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친하고 싶다. 이게 제로 프로블럼이라니까요. 사우디의 지금 정책은 네, 사우디나 UAE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서로 경쟁하듯이 적이 없는 중동 누구랑 다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우디랑 아니,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요즘 이란하고도 손잡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예전에는 미국하고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미국이만
믿으면 안 되겠어. 이거 미국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자각이 생긴 다음에 그럼요. 그러면 뭐 우리도 아쉬울 거 없어. 우리도 다 사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우디도 생각하는 게 미국이라는 그 바스켓에다 계란을 다 담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보니까 뚝하니 보니까 우리하고 이용만 하지 뭐 잘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굳이 뭐 미국한테 뭐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국의 외교 정책을 밀어내면서 예. 끌고 가면서 어떤 나라하고 다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브릭스로도 들어가고. 네, 브릭스도 미국이 들어가고. 하자 그러면 미국 하자. 그렇죠. 하고. 왜냐면 미국이 몸이 달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가 2023년이니까 그 BRI 보통 BRI라고 그러잖아요. 그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 우리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벨트가 뭐냐면 그 레일웨이로 연결되는 길을 얘기해요. 그 로드가 그런 게 아니라 로드는 메리타임 로드예요. 해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철로와 해상선, 육로와 해상선을 가는 그 BRI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1대1로인데 예. 중국이 그걸 구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미국이 여기에 이제 결정타를 매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야심작을 내놨죠. IMEC라고 인디아, 미들 이스트, 유럽 커리도 또는 뭐 이코노미 커리도 해가지고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 예, 이제 회랑이라는 말은 좀 사실 통로, 복도, 뭐 예, 복도. 길, 뭐 그렇죠. 복도죠. 루트, 이런. 예, 조그만 길을 나는 거,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 조그만 건데 예. 그 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 네, 지도 한번 보시죠. 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인디아, 미들리스트, 유럽 이코노미 커리도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에는 정확하게 있으면 사실 루트가 어떻게 나온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게 문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문바이는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문드라라는 인도에 굉장히 큰 항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푸자이라 항구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푸자이라로 들어오면은 푸자이라는 그 골치 아픈 호르무즈 해협을 안 거쳐도 되거든요. 아. 예, 만약에 두바이나 아부다비로 가려면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예. 그 앞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이란 때문에. 네. 호르무즈 해협이 부산 앞바다라면 말씀하신 푸자이라 항은 포항쯤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쪽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 직접 안 네, 가도 오만 된다. 쪽 오만만에서 그냥 바로 연결돼 가지고 푸자이라에서 배를 내리면 네. 푸자이라에서 내려서 거기서 열차로 리야드를 통해서 요르단을 가서 요르단에서 하이파까지 가고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가고 하이파에서 배를 실어서 이것도 루트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 보통 그리스에 있는 피라에우스라는 항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피라에우스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제 각 유럽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탈리아로도 갈 수 있고 돌아서 프랑스로도 갈 수 있고 예. 여러 라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이 라인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유럽에야 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근데 저 그림 보면 재밌는 게 굳이 이제 인도에서는 어쨌든 출발해야 될 텐데 인도에서 굳이 출발하는데 사우디 옆에 있는 UAE로 먼저 들어갔다가 네. UAE에서 사우디로 거쳐서 갔다가 이스라엘 거쳐서 나오는 통로잖아요. 네, 네. 그러면 UAE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수혜를 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두 항구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여기에. 그래도 사우디도 괜찮죠. 어차피 도로로 지금 다 연결되니까 네. 철로로 연결되는 거니까. 사우디 쑥 지나가면 가는 거야. 아니 리야드로 가서 리야드로 해서 요르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가는 라인이 지금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미 나 있는 철도 타고 가면 되니까. 이게 건설하기도 하고 지금 GCC도 어차피 철로로 다 이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 이제 이었는지 몰라요. 진작 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은 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자이라에서부터 이 철도가 그러니까 푸자이라 항구가 왜 중요하냐면 푸자이라에서부터 철로가 시작돼가지고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거기 저기요 그 바로 첫 번째로 들어오는 라인이죠. 문바이 저기 그 문드라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예. 여기 이쯤에 있어요. 여기 빨간데 푸자이라 항구. 예. 거기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에서 문드라 항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문바이는 너무 남쪽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드라 항구가 그리고 크고 거기에 정유시설도 다 있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푸자이라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 거기서 아니고 제벨 알리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담맘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담맘까지도 배로 갈 수 있다. 아예 바로.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루트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수혜는 사실은 인도죠. 인도. 인도가 가장 수혜를 받습니다. 뭐든지 다 인도에서 시작하잖아요. 인도 물건을 파는 거겠죠. 인도에서 뭘 생산하면 그렇죠. 인도 물건을 결국은 팔고 거쳐 유럽까지 가는 네, 건데. 또 인도로도 팔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인도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지금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인도에서 인도 신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 뭐 비단길 얘기하는데 실크로드. 야, 실크로드란 말이 생긴 게 언제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독일 학자가 처음 붙인 이름이다. 예.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 실크로드는 다 육로잖아요. 예. 육로로 실어봤자 얼마나 날랐겠냐? 별 의미가 없는 건데 너무나 과대평가를 했다. 근데 사실은 세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무역로는 인도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가는 향로길이었다. 스파이스 로드. 예.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배로 나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많이 날렸고 그 로마 제국 밖에서 가장 많은 로마 동전이 발견되는 곳이 인도다. 예. 이것만 봐도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네. 다시 이 스파이스 로드를 향료길을 재생했다. 인도가 동탄이 된 거네 그러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인도에 GTX가 깔린 거네. 옛날에 이게 포르투갈이 저 유럽에서 제일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포르투갈이 억울했다면서요. 그 중국에서 향신료가 오는데 자기들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제일 비싸게 받아서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직접 갈 거야. 그래서 아예 바다를 쭉 돌아서 이제 인도까지 그 루트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렇게 만든 건데 지금도 얼마나 해양 원양어선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중요하면 인도에서 바로 유럽으로 가면 되지. 네. 뭐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반드시 이 사우디를 거쳐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UAE나 사우디로 가서 기차로 다시 갈아타고 또 이스라엘까지 기차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로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아니 근데 활발한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통적인 루트는 인도에서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유럽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수에즈 그렇게 운하가 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예. 최근에 사건 나가서 계속 막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러시아가 이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예. 유명한 노스 사우스 뭐 인터내셔널 노스 사우스 트랜스포트 코리도 해가지고 INSTC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라인은 이 파란 선으로 왔었어요. 홍해를 거쳐서 예. 이렇게 인도로 들어오는데 이게 한 40일 걸려요. 그런데 이거 너무 제재도 받고 위험하니까 바로 러시아에서 이란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한 거예요. 이게 한 25일밖에 안 걸릴 거거든요. 아하. 저렇게 가면 네, 저렇게 하면 육로로 가면 네. 육로로 가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이란까지 육로로 와서 이란 여기서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 배로 실어서 인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나은 거죠. 아니면 차바하르 항구라고 인도가 만들고 있는 이란의 항구를 거치면 예. 그러면 인도로서는 뭐가 좋냐? 파키스탄을 완전히 봉쇄하죠. 이 싸움이 지금 어떤 라인이 된 간에 가장 극심한 피해자는 파키스탄입니다. 왜요? 중간에 안 거쳐가긴 하네. 네, 파키스탄은 빼고 가니까? 네, 완전히 빼고 가요.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같이 그 중국 파키스탄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게 과다르 항구로 나오거든요. 예. 과다르 항구가 이게 파키스탄 쪽에서 나오는 항구인데 지도로 한번 보고 네, 말씀해 주세요. 이 과다르 항구가 이쯤 돼요. 예. 예. 이쯤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제끼기 위해서 인도가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이웃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싫어하는 이웃이 가는 길을 다 막는다. 파키스탄이. 우리의 문제는 다 파키스탄이다 이거예요. 인도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이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도 파키스탄 때문에 못 가고 가더라도 아프가니스탄도 위험하고. 아하. 그런데 이렇게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서 가면은 러시아까지 연결되잖아요. 예.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파키스탄을 이 과다르 항구로 내려오려는 중국의 라인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가장 큰 피해예요.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죽겠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파키스탄은 괴롭죠. 이게 안 되길 바래요.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은 자기네 그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까지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카슈가루를 해가지고 그렇죠,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가는 거죠. 거고. 예. 지금 네. 말씀해주신 그 루트는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데. 서로 숫자가로 교체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 그런데 그 앞바다에서. 이 라인이 완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의 1대1로의 차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중국이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아 중국 원래 필요 없고요. 예. 중국이 결정타를 먹은 거는 여기서까지 가는 거는 되지만 여기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아마도 홍해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이탈리아의 트리스테에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우리는 더 이상 1대1로 안 하겠다고 손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뭐 이탈리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은 하겠지만 일단은 이탈리아는 G7 국가로서 유일하게 1대1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손을 들어버렸고 나와버렸어요. 압력 때문에. 예. 그러면은 1대1로는 당연히 피해가 되는 거고요. 미국이 노리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1대1로에 타격을 준다. 이건 분명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내심 우리 경쟁 환영은 하는데 사실은 이면을 보면은 1대1로 죽이라는 거는 나오잖아요. 파키스탄의 그 과다르 항구가 사우디의 석유를 중국으로 직수입하기 위한 네. 그 루트. 그러니까 사우디도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사우디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런데 일단 이렇게 라인이 더 버리면 일이 나면 네, 아무래도 인도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는 이 라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파키스탄이 안정되지 않지만 아무튼 러시아까지 연결되고요. 그렇겠네요. 인도 입장에서야 뭐. 네, 인도가 지금 최고의 GTX 수를 깔린 거고.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마어마한 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껄끄럼한 거는 이제 이란이 좀 껄끄럼한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월 말에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시작해가지고 36개의 그 트레일러로 열차로 예. 화물차로 해가지고 이란까지 내려왔어요. 반다르 아바스까지 내려와서 반다르 아바스에서 그거를 배로 옮겨 실어서 그거를 사우디 제타까지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 러시아가 만든 항로를 통해서 무역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살리고 싶은 거죠. 예. 이란도 예. 이게 러시아에서 내려오는데 이란까지 내려오는데 여러 나라들이 걸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스피해가 있으니까 그 라인이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도를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길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아제르바이잔을 거쳐서 이란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있고요. 예. 아니면 카스피해를 직접 거쳐서 내려오는 거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예.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즈벡을 통해 우즈베키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 라인으로 왔어요. 이 라인으로 왔습니다. 이 라인으로 왔고 예.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제타까지 물건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살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도는 이 라인도 있지만 이 라인이 두 개의 문제가 있잖아요. 두 개의 문제예요? 이란도 있고 러시아도. 그러니까 두 나라하고 사이는 좋은데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도로서는 이 라인을 뚫으면 완벽하게 그 중동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는 최고죠. 그러면 저 회랑에서 네. 새로 인도가 가장 수혜를 본다는 저 회랑에서 결국은 인도에서 유럽까지 중간에 사우디와 이스라엘과 UAE가 거치게 되는 건데 네. 거기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까요? 아무래도 중개 항구로서 유익을 누릴 수 있죠.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예, 바이패스 하는 좋을 것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 지금은 파키스탄 다 바이패스 해버리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피가 보는 거죠. 왜냐면 그 이 라인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파키스탄 라인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상황도 안 좋고 파키스탄은 과다르가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는 또 뭐까지 생각하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양으로 첸나이까지 내려오는 것도 라인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인도하고 계속 연결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통로 전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두고 푸틴이 그게 이렇게 갸우뚱해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생각했던 거고 이 라인 좋다. 이거 미국이 만들었다면 좋다. 그런데
딱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역할은 뭐냐? 미국 너네 어딨냐? 미국 없는데 야, 너희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니네 왜 이거 만든 줄 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잡으려고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환영입니다. 우리는 나쁠 거 없다. 우리는 어차피 인도하고 연결되고 인도 연결돼서 이 라인을 쓸 수 있는 좋죠. 러시아는 인도에서 세탁해가지고 결국 가면 되니까. 네. 근데 제일 열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열받는 나라 있어요. 뭐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아까 파키스탄은 말씀하셨고. 파키스탄은 이제 빼놓고요. 예. 일단은 가장 기분이 나쁜 나라 튀르키예요. 터키요? 왜 그러지? 튀르키 왜요? 제가 보세요. 야, 뭘 그렇게 가냐? 우리 터키가 유럽의 관문인데. 그렇지. 우리 통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안 집어넣냐 이거죠. 어. 짜증나죠. 수원이 짜증내는구나. 동탄으로 비슷하면. 그렇지. 너무 짜증나죠. 그 연결해라. 그렇지. 우리 거쳐가면 훨씬 좋다. 그렇지. 그리고 튀르키예는 또 무슨 라인을 생각했냐면 튀르키예도 머리를 많이 썼어요. 예. 중국도 머리를 많이 쓴 게 중국도 튀르키예가 뭐 생각하냐면 야 우리 라인에 제재를 받는 나라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란이 제재받는 나라잖아요. 네. 이란을 좀 바이패스 할 수 있는 라인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도 생각했던 게 이란 거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가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거쳐서 이렇게 지금 카자흐스탄을 거쳐가지고 예. 이 카스피해를 거쳐서 튀르키예로 가는 라인. 가면 바로 유럽이니까. 그래 바로 유럽이니까 저렇게 하면 그리고 되죠. 문제아인 이란과 러시아를 안 거쳐도 되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그렇게 거쳐도 되겠네. 예, 그러면 카자흐스탄도 좋고 다 좋은데 저기 인도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저처럼 아니요, 저 중국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예, 길. 중국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예. 이 카스피해가 여름에 되면은 이게 파고가 좀 높아서 기후가 안 좋답니다. 예. 여기가요? 예, 여름에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한 1, 2주를 더 지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면은 튀르키예도 혜택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원래 이라크에서부터 열차로 해가지고 오는 라인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네. 화나죠 튀르키예는. 왜 우리 빼놓고 해? 이게 이제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예, 가장 큰 불만이고. 문제고. 그런데 이제 인도 쪽에서는 뭐냐면 야 이 라인이 왜 좋냐? 문제아들을 안 고친다. 예, 어떤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시리아 안 고치잖아요. 시리아. 예. 시리아 이거 문제인데 안 고쳐도 되고 문제 없고 그 튀르키예까지 가지 않고 바로 요르단을 해가지고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쪽 가는 게 좋다. 굉장히 좋은 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는 아주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예, 만세 부르고 있어요. 중간에 갇혀 잘 가다가 컨트롤이 안 되는 국가 하나만 있어도 매우 불안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이게 요르단이 그 중에 가장 컨트롤이 되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과 아무래도 평화 지역을 맺었지만 그 라인이 예.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게 하나 걱정인데 현재로서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 안 거치는 루트인 거죠? 이란 안 고치죠. 이란 고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란과 사이는 되게 좋아요. 인도하고. 인도 이란 사이는 되게 좋고. 이란하고 인도는 사이가 좋아요.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 인도와 거기는 돈 잘 갚았습니까? 그리고 인도가 저기 이란의 차바하루 항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제재 그 면제를 받고. 예. 예, 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우리도 그걸 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차바하루에 돈을 꽂고 있으니까 이란이 인도를 싫어할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언제 제재가 풀릴지를 모르는데 이 라인이 러시아가 만든 라인이 살았다 하더라도 좀 좋긴 한데 여차하면은 러시아도 제재받고 있는 대상이고 이란도 제재는 사실 러시아 제재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가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아 국가들을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시리아를 안 거쳐가도 되고. 그러니까 시리아로 거쳐서 터키 가면 가장 빠를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게. 근데 그건 위험하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우디 뭐 이게 엄청난 수혜네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는 뭐 이게 고민이고 저게 고민이고.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는. 사우디는 요즘 안 그래도 삐졌다는데 일로 지나가게 해주자. 네. 그렇게 하면 일단 개발할 거고 이제 일단 아이디어인데 좀 더 구체화된 걸 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G20의 이번에 가장 큰 성과가 이겁니다. G20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G20 회의담에서 요걸 했다는. 그냥 그 본회의는 아니고 옆에서 예. 사이드에서 예. 한 건데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배 타고 와서 네, 거기서부터 철길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앞바다까지 가고 그렇죠. 이스라엘 앞바다는 지중해랑 연결돼 있으니까 유럽으로 간다. 그렇죠. 그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아유 순한 나라들만 거치네. 그럼요. 인도 입장에서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죠. 근데 이거를 빠르게 간다고 시리아를 거쳐서 간다, 터키 가자. 이거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경험 지도로 리스크. 그리면 그려졌는데 왜 지금까지는 안 되다가 이번에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이디어가 2021년 이쯤에 그 스페인 학자가 제일 먼저 한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한번 와봐라. 네, 인도를 무역으로. 통해서 하는 거를. 근데 이거를 구체화한 거죠.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줬겠죠. 예. 스페인 학자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시키게 된 거고 올 초에 제가 알기로는 MBS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고 이걸 협의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러시아가 질문하듯이 미국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은 다 쉽게 뭐 말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겠죠. 기획. 기획 및 후원 증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예. 열받는 게 지금 이란하고도 부딪힌 게 요거예요. 요거 많이 얘기하는데 해가 꼭 장게주르라 그러는 데가 있는데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좀 이게 그 인문적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인문지리를 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튀르크어를 쓰잖아요. 예.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 사람들은 거의 뭐 말이 소통이 됩니다. 예. 근데 옆에가 아르메니아 있죠. 둘이 원수잖아요. 네. 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뭐 이런 나라니까. 이 나라를 보시면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가 이쪽에 나크시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르메니아를 거쳐야만 가요. 아 이거 떨어져 있네 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어떻게 쓰든지 이 바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라인을 잇고 싶은데 예. 그래서 아르메니아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이 라인에 철도를 놓는 걸 오케이를 했어요. 예. 그런데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아르메니아. 아니요, 이란이 반대하죠. 아르메니아 오케이 했다니까요. 왜 이란 왜 반대합니까? 이란은요, 야 이거 니는 논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하고 아르메니아 국경에 그러면 우리하고 아르메니아는 끝나네? 그리고 니네 이 라인을 가가지고 튀르키예가 이 라인을 쓰면은 중앙아시아에다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란은 안 그래도 아제르바이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 라인을 못 넣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짜증나요. 튀르키예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라인에 자기는 빠져 있고, 이 장게주르에서도 이란이 반대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미들 라인이라고 아까 말한 게 중간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중간 회랑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카자흐스탄 지나서 카스피에 거쳐서 튀르키예로 들어오는 거, 아제르바이잔에서 튀르키예로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왜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이란의 북부에 아제르바이잔 주가 있어요. 예. 아제르바이잔 주에는 아제르바이잔 국가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렇겠지. 예. 거기 예. 사실상 아제르바이잔. 예. 그런데 형제 붙죠.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주의가 융성하게 되면은 예. 이란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해요. 아. 더군다나 아제르바이잔이 얼마나 이란에게 눈에 까시냐면 아제르바이잔이 제일 친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거긴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그냥 이란이랑 안 친하다는 이유로. 안 친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에 공군기지를 쓰고 싶어서. 그럼 바로 이란 바로 옆에 이란 바로 때릴 수 있죠. 공군기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럼요. 여차하면 아제르바이잔 공군기지로 행해서 이란을 때릴 수 있으니까 예.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거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이란하고는. 네. 그럼 이란이 거기서 지나가 싫죠. 그러면 이란. 그럼 싫죠. 너무 싫죠.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친한데 재밌는 건 아제르바이잔은 아무튼 세속화됐지만 무슬림 국가고요. 예. 그 시아파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예. 국민의 그런데도 90%인데요? 그래요? 안 좋아요. 근데 이란이 더 친한 나라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인데. 야, 이게 종교보다 실리가 중요하네. 실리가. 네. 아르메니아하고 친해요.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이란 좋아하고. 이란에는 아르메니아 교회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앞에서 고속도로를 놔버리면 얘랑 나랑은 어떻게 지나다니라는 거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기분 나쁜 거죠. 이란으로서는 난이 절단이 되니까 이 아르메니아하고 우리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리고 또 이 라인이 결국에는 튀르키예가 구상하고 있는 범튀르크주의, 예.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거, 예. 그거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거치지만 이란은 안 거치는 이 도로를 터키로부터 터키와 중국 사이에 말씀하신 이 도로를 네. 이란이 도로가 아니라 철로예요, 철로. 그러니까 이란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결을 못 못하죠. 이란이 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에르도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철로가 지나가는 아르메니아도 오케이를 했는데 네가 왜 뭔데? 왜 네가 왜 이란이 반대를 하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남과 수원 사이에 경전철을 놓는 걸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죠. 야, 우리 다니기 불편해. 어. 왜 우리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그래? 이거죠. 다니기 야. 불편해져요? 어차피 크로스 이렇게 다니던 거에 이렇게 가면 교차로만 만들면 되는데. 아니 뭐 철로로 넘어가야겠죠. 6개월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긴 될 텐데. 예, 그리고 국경을 굉장히 오랜 긴 구간을 철로가 가면서 이란을 국경 지역을 완전히 통과하잖아요. 예. 국경은 담을 두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골치 아프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 인도가 좋아하는 그 지금 그 유럽까지 가는 라인도 예. 나쁘지는 않은데 예. 왜 그 굳이 이스라엘이냐? 왜 굳이 이스라엘이냐? 요즘 이 지역은 그러니까 서로 이 물류망 전쟁이 되게 신경전이 대단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 만든 제품을 유럽에 팔려고 하는 루트. 인도가 만든 제품을 유럽에 팔려는 루트인데 네. 종전에도 이미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산 제품을 유럽에 팔고 중국산 제품을 예, 유럽 예. 갔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자꾸 새로운 루트를 만드는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입장에서는 중동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짧게. 예, 그렇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원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건 뭐 과학적인 소설일 수도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모든 나라와 연결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예. UAE는 자기의 나라 해가지고 러시아도 연결되고 예. 자기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교통의 요지가 되고 싶다. 통로 국가가 되고 싶어합니다. 회랑 국가가.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거기로 가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럼요. 서로 사이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렇게. 두바이는 350만 살아요. 두바이의 인도 사람들이. 예.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국내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로 치면 부산과 히모노세키를 철도로 연결해 보자. 예. 뭐 그런 구상이랑 비슷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두바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두바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것보다 두바이 거쳐서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연착도 없고 빠르다는 얘기예요. 두바이가. 네. 인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격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득을 더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란 쪽에서 화가 나는 게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란은. 이란은. 예. 그래서 이제 이라크까지 철로로 연결해요. 32km 정도. 샬람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란과 이라크 국경이. 예. 거기에서 철로를 놔서 바스라까지 32km를 가요. 예. 거기 그렇게 되면 이란과 이라크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시리아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미국이 반대를 하겠죠. 거기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방법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게 바스라로 가서 이라크에서 열차로 튀르키예까지 연결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바스라로 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시리아는 지금 전장통이니까 예. 굉장히 거의 어렵고 어려울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화가 나는 거죠. 야. 나는 바스라를 해가지고 모든 게 바스라까지 와서 UAE 니네들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니네 바스라 까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스라까지 와서 거기에서 실어가지고 열차로 튀르키예까지 오고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유럽에 팔면 되는데 왜 그 라인을 안 하고 이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 약간 실망하고 있죠. 야, 그럼 예전에 왜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 어마어마한 진짜 전략적 요충지고 여기 안 통하면 유럽으로 못 가. 중동과 유럽에 있는 완전 그 요충지에 이스탄불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위치를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야 스웨즈 운하는 니네 이럴 수 있어. 우리 스웨즈인데 우리 그걸 네. 다 제끼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인도 가긴 가는데 그 라인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인도로서는. 새로 철도를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까?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궁극적으로 걸프 국가들도 이거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랍 국가들도 전부 다 이 철로로 연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는 다 연결할 거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열차를 열심히 놓고 고속철로 열심히 놓고, 그러니까 그동안 없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세상에 고속철 없는 미국이 이거를 주도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고속철이 없잖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아질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되게 약간 좀 다 중동에 둘러싸져 있고 왕따였죠. 약간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슨 창업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팔고 똑똑한 애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냥 이란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영향력이 자꾸만 중동에서 커지잖아요. 예.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옥죄오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말은 콜드피스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잡으면은 이거 우리한테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 중동 지도 한번 지금 볼 수 있으면 다시 보면서 네. 한번 정리해. 복습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지도 네. 좀 보여줘라 이런.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어느 쪽부터인지 잘 몰라. 아 사실. 그래요? 시리아 네, 이란, 시리아 뭐 그게 시리아가 여기죠. 여기 시리아입니다. 예. 예, 여기가 이라크고요. 네. 이게 요르단이고 노란 게 요르단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나가고 바로 육로로 올라가려면 그렇죠.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이 하이파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안 그러면 사실은 시리아로 가도 괜찮은데 시리아는 올라가서. 전쟁통이고 위로 예. 올라가서 옆으로 이게 튀르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튀르키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출발해가지고 예, 이라크 거쳐서 네 튀르키예로 오면 되겠죠. 아니면 시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은 굳이 튀르키예를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이란은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바로 유럽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시리아가 저 난리인데 할 수는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삼면이 바다니까 그냥 인천항으로 가든 군산항으로 가든 부산항으로 가든 왜 걱정이 하는 건데 저 친구들은 보니까 저 방향으로 가려면 옆 나라를 지나서 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로서는 저 고민을 왜 하지? 그 나라를 거쳐갈 때 저 나라랑 친하냐 안 친하냐를 고민해야 되겠네.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안정된 곳이냐 안 된 그러네. 곳이냐. 그리고 충청북도 도지사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를 만들 건데 강원도로 가야 되나? 경북을 뚫고 가야 되나? 이렇게 어디랑 우리가 친하지? 뭐 그런 거지. 당 색깔이 어디랑 같지? 이런 경북도지사 연결해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요르단, 그렇구나.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그 라인에 네. 테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이게 수 마음에 있죠. 안 드는 애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이 지역이. 그래서 자꾸만 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 극단주의가 나오지 않게 다운을 시키는 거고. 지금까지는 저런 길 없었고 그냥 다 배로 다녔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참았는데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교통을 자꾸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시죠? 다각하죠. 경제 다각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네, 만들어 다양한 보자. 루트. 돈벌이 해야 되니까 돈벌이 해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차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석유 팔면 되는데 웬 네. 고민이야 다 접어뒀던 친구들이 옛날에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안 친해서 이런 루트는 불가능했죠. 상상을 하지 상상도 못했죠. 못했던 거예요. 영공도 통과를 안 됐었는데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되지 않습니까? 둘이 손잡은 게 어마어마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럼요. 중동에 석유가 떨어지면서 발등에 불이 붙은 중동 국가들이 통상 국가가 되고 싶은 거지. 진짜 통상 국가.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예. 우리가 이거 지나다녀 이런 옛날에 거지. 우리가 필요했던 경부고속도로니 뭐니 이제 이런 인재수가 필요하구나. 예, 호나우두를 왜 불러왔겠습니까? 호나우두 들어온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의 중계권을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늘어가면은 그만큼 GDP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동네는 지금 땅 좀 사둬야 되겠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든 사우디든 UAE든 뭐 일단 그러니까 부산이 되는 건 부산항.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동안에는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먼 거리를 갈 때 저희도 그 미군 큰 차 있거든요. 예. 그 유컨이라고. 네. 그한 500불 주면 한 6시간 7시간 거리를 고속도로로 갔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기차로 기차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생각 안 한 거죠. 자동차로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기차도 놓고. 기차를 놔야겠다. 기차가 제일 좋죠.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가 UAE입니다. UAE는 이미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아하. 어마어마하게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차 라인으로 전부 다 그 걸프 협력 국가를 다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그럼 엄청난 부가가치죠. 그 관광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해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이 워낙 뜨겁잖아요. 워낙 뜨겁고 그 철로 그거 어떡하나? 그 저는 걱정되는 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편하게 택시도 무슨 뭐 람보르기니 택시고 뭐 원래 노선은 정했는데 다음부터는 사람 불러야 돼. 어디가 좋은가 이거? 잘 될까? 50도 60도 되는데 철로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한국 사람들 좀 불러봐.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 건설을 하면 우리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야. 어차피 이걸 뭐 사우디 인력이 할 건 아니고 여러 예. 나라들이 할 거고. 마음 예. 바빠진 네. 중동. 엄청난 변화네요. 거의 빈살만이 거의 균사면 천재인데? 중동의 박정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던지는 게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탁탁 던지니까 이스라엘도 곤혹스럽고 미국도 곤혹스럽고 근데 안 네. 들어줄 수는 없고. 어. 그러니까 외교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 예멘 전쟁 뛰어든 거, 그다음에 카슈쿠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나빴는데 예.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기획이 아니고 빈살만의 기획인데 그냥 미국이 괜찮네. 오케이. 끌려가는 것 같지. 오케이. 예, 그런 것도 느낌인데.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일 먼저 MBS가 얘기했다는 건데 누가 MBS한테 이 아이들을 줬느냐가 이제 흥미있는 거죠. 그거를 인도 사람이 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스페인 그 학자 거를 봤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싱크탱크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에서 나왔을 것이다. 아하.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알겠습니다. 바빠지고 있어. 네. 중동의 엄청난 변화. 재밌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중요한 변화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산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쫙 연결되고 막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상상 못했지.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 적대 위에 국가가 시리아가 있어. 시리아가 아니 있는 그러니까 똑같지. 바다로요. 바다로. 예, 러시아 쪽으로 쫙 연결돼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가 쫙. 그렇죠. 우리랑 러시아랑 해서 거기서 대륙 횡단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세계적인 강국이 돼가 러시아하고도 사이도 안 좋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 타고 다닙시다 우리는. 배 타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사실 우리도 그럼 허브 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허브 국가가 사실은 이제 부산 엑스포가 성공을 바라는 측에서는 엑스포가 성공하면은 부산이 허브 도시가 돼서 네. 세계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 쪽하고도 우리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기라도 하면 거기에 많은 거를 투자했던 우리는 또 어떡하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상황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세이머 헐시라는 미국 그 퓨리처 받은 그 기자는 예. 이미 뭐 CIA가 우리 거기 러시아 이긴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네. 자,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싹 정리되네. 그래도 뭐 성일강 박사보다는 제가 더 하겠습니까? 성 박사님이 더 훌륭하죠. 청 박사님 요즘 조금 외유로 많이 다니십니다. 여기 다른 방송 많이 다른 방송에 요즘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전해주세요. 요즘 물 올랐습니다. 저희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옷으로 모든 걸 녹이시더라고요, 요즘은. 정 박사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